먼저 차기 정부의 국정 비전과 혁신 과제를 국민 앞에 공동으로 발표하고 이행할 것을 약속한 후 여론조사, 국민 경선을 통해 단일 후보를 정하고 누가 후보가 되든 서로의 러닝메이트가 되면 압도적 승리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더 좋은 정권교체를 위해, 즉 정권교체, 구체제 종식과 국민 통합의 길을 가기 위해 야권 후보 단일화를 제안합니다. 네, 들으신 것처럼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에게 여론조사 경선 방식의 야권 후보 단일화를 공식 제안했습니다. 자, 국민의힘과 윤 후보의 결단으로 공을 넘긴 셈인데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과 관련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재원 최고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거 기습 제안 아닙니까? 깜짝 놀라지 않으셨어요? 예. 그러나 어쨌든 그 안철수 후보께서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을 네. 갖고 계시고 그동안 또 비록 이제 지금까지는 단일화는 없다고 말씀하셨지만 네. 이제 단일 후보, 야권 단일 후보를 통해서 확실한 정권 교체를 하자. 그리고 차기 정부의 국정 비전을 함께 하자라고 큰 결단을 내리신 것만 하더라도 예. 지금까지의 정권 교체를 바라는 국민의 열망에 크게 부응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환영하시는 겁니다. 김채원님께서는. 네. 예. 그러면은 그런데 여론조사 국민 경선 방식을 제안했지 않습니까? 이게 네.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그때 쓴 방식인데 안 후보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게 유일한 옵션 아니겠습니까? 안철수 후보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예. 서울시장 보궐선거 야권 후보 단일화 결정 당시를 돌이켜보면 예. 안철수 후보께서는 야권 후보가 단일화되면 자신은 대선 후보로 출마하진 않겠다. 대통령 선거에는 출마하지 않겠다고 이미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랬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의 여론조사 경선 방식을 말씀하실 때는 대통령 선거에는 좀 출마하지 않으셨어야 됐죠. 예.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게 여론조사 방식의 단일 후보 결정은 결국 지금 여론조사가 이미 수없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현재 언론사를 통해서 보도되는 여론조사의 대부분은 순위가 이미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1위는 윤석열, 2위는 이재명, 3위는 안철수, 4위는 심상정 이렇게 굳어져 있는데 그렇다면 여론조사 결과를 놓고 이미 순위가 정해져 있는 방식인데 그것을 예. 야권 후보 선정 방식으로 별도로 여론조사를 해서 결정하자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순위 조작에 의해서 금메달 뺏어가는 동계올림픽의 예. 모습처럼 비춰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 국민들의 일반적인 생각과는 좀 동떨어진 그런 주장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근데 이 경선 방식 했을 때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는 결국은 오세훈 시장이 됐잖아요. 네. 그때는 순위를 바꾼 건 아니고 제대로 나온 거 아닙니까? 지금 이제 대선은 워낙에 진영 대결 논리가 강하기 때문에 예. 현재 여론조사를 보면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순위는 이미 거의 정해져 있는데 예. 다만 안철수 후보님께서 말씀하시는 방식으로 야권 후보 야권 단일 후보로 누가 적합하냐 이렇게 물을 때는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은 거의 자신의 지지율이 그대로 유지되는 데 반해서 안철수 후보는 이재명 후보 지지자와 안철수 후보 지지자가 합산되어서 표시가 되는 것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본선 경쟁력이나 본선에서 얻을 득표의 가능성이 훨씬 왜곡되고 더 나아가서 국민들이 바라는 후보가 후보 선출 방식과는 조금 거리가 먼 그런 방식이 되고요. 안철수 후보께서 만약에 이런 방식으로
그 야권 단일 후보가 누구냐라는 여론조사를 해서 선정하자, 단일 후보를 선정하자고 하면 네. 결국은 그 국민들이 바라는 네. 그 후보가 선출 또는 국민이 현재 누가 대통령 후보로 적합하자라는 것과는 다른 후보를 선정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예. 순위 조작에 의한 그 금메달 뺏어가기 그런 여행수를 바라는 그런 주장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근데 김채구 의원님 말씀은요. 사실 이게 그냥 지금처럼 단일화 없이 쭉 다 뭐 3자 4자로 쭉 계속 끝까지 갔을 때 지지율이 이제 정말 말씀하신 그 순위 건고요. 근데 단일화를 만약 했을 때는 안철수 후보 쪽으로 단일화했을 때는 더 이재명 후보를 압도적으로 이길 수 있다 이런 조사 결과 좀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네.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것 예, 자체가 저는 예. 지금 현재 그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이 예. 그 많이 개입되는 그런 현상과 관련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요. 역선택 말씀하시는 거죠? 예. 나중에 그것을 뭐 경선할 때. 역선택이라 하든 또는 예. 이재명 후보자를 지지하는 분들의 전략적인 판단이든 어쨌든 네네. 지금 현재 그 후보들의 순위가 이미 거의 고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예. 그런 결과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이례적인 현상이고 음. 합리적인 현상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앞으로 어쨌든 공을 던진 셈인데 김채혁 의원님 말씀대로라면은 윤석열 후보도 그렇고요. 선대본에서도 그렇고 이 제안을 받을 가능성이 그럼 매우 적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이제 안철수 후보께서 예. 야권 단일 후보를 만들자는 아주 긍정적인 제안을 하셨고 예. 또 정권 교체를 위해서 차기 정부가 어떤 국정 비전을 갖추게 될지를 함께 예. 그 발표하고 고민하자고 하셨기 때문에 네. 안철수 후보와의 그 연대 또는 그 단일화의 그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 있고 그런 과정을 이제 지금부터 예. 선거일 전날까지라도 끝까지 인내심을 갖고 협의를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사실 윤석열 후보가 그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커피 한 잔 마시면서 그냥 10분 안에 뭐 단일화 단판으로 다 이룰 수 있다. 그 방식을 말씀하시는 거죠, 결국은. 그래서 이제 네. 윤석열 후보가 예. 후보자 간에 신뢰가 있다면 네.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신뢰라는 것은 이렇게 네. 그 정권 교체를 위해서 열망이 있고 또 그런 정권 교체를 이루기 위해서 예. 가장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방식의 단일화가 마련된다면 충분히 뭐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예. 지금 말씀하신 그 안철수 후보의 제안은 하나의 네. 긍정적인 제안이라고 보고요. 앞으로 끊임없이 더 노력해서 과연 그 예. 안철수 후보께서 생각하는 그 정권 교체의 미래상이 무엇인지를 단일 야권 단일 후보를 선정해서 정권 교체를 함으로써 이룰 수만 있다면 안철수 후보께서도 뭐 흔쾌히 그 동의하는 방향의 단일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준석 대표는 사실 이 안 후보와의 단일화에 대해서 매우 이제 부정적인 입장을 표해 왔는데 뭐 이 제안 나오자마자 부처 손바닥 안에 소로공 사진 이게 첫 반응이었거든요. 뭐 그럴 줄 알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상황에서 이준석 대표도 앞으로 이 안 후보와의 단일화 관련해서 목소리를 낼 텐데 사실 이준석 후보는 저런 얘기했었거든요. 뭐 스스로 그냥 안 후보가 뭐 물러나라 이런 방향으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사퇴하라. 예. 이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데 뭐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예. 후보께서 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또 야권 단일 후보를 만들어가는 과정의 한 축일 뿐만 아니고 정권 교체에 결정적으로 역할을 해주실 수 있는 분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 안철수 후보의 자존심을 충분히 세워주고 네. 또 함께 정권 교체를 통해서 차기 정부가 어떤 국정 과제를 수행할지를 함께 고민하고 또 협의해가는 그런 방식으로
단일화에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 그 영화 그 베테랑이라는 영화에 보면요. 예. 뭐 유명한 대사가 있는데 네. 내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나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 혹시 안철수 후보께서 그런 마음으로 지금 이 대선에 예. 임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 후보는 저희들은 돈은 많은데요. 예. 돈도 그러니까요. 있고 가오도. 돈도 예. 있고 가오도 있는데 예. 그러나 어쨌든 지지율이 좀 낮다고 무조건 뭐 들어가라 이렇게 그냥 임하는 예, 것보다는 안철수 후보님께서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그 안철수 후보의 정치적 이상을 우리가 함께 정권 교체를 이룸으로써 충분히 네. 달성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러한 방향으로 함께 가자라고 예. 그렇게 계속 제안을 하고 또 예. 협의를 해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최근 몇 번의 대선에서 안철수 후보처럼 정말 단일화 경험이 많은 사람 없지 않습니까? 뭐 실패했든 뭐 성공했든 간에 단일화 전문가 아닙니까? 근데 이분이 사실 뭐 작전상 이거 혹시 단일화 제안한 거 아닌가? 얼른 그냥 먼저 완주 전략의 일환이다 이런 사실은 분석도 있는데 어떻게? 뭐 그럴 가능성도 예.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 안철수 후보께서 단일화에 예. 실패했을 때의 책임 전가를 위해서 했을 가능성도 뭐 적지 않죠. 그러나 정치는 예. 그런 과정에서도 새로운 결과를 만들어내는 하나의 그 뭐 예술이라고 할까요? 예. 정치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야 되는 것이고 네. 안철수 후보께서 단일화에 긍정적인 메시지를 낸 것 자체를 기반으로 해서 예. 저희들은 또 새로운 그 결과를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윤석열 후보 행보 관련해서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또 어제 저거 나왔잖아요. 열정열차 잘 출발했는데 구두발 사진 나왔습니다. 이게 좌석에다가 이제 신발 신은 채로 올려놓은 사진인데 이준석 대표가 뭐 사과도 했고요. 뭐 다리에 경련이 났다 이런 해명 나오긴 했는데 이 대응은 잘 한 겁니까? 그 선거일에 가까워질수록 유권자들이 예. 그 보는 눈이 굉장히 매섭고 예민해지거든요. 예. 어쨌든 앞으로 좀 더 저희들 모든 방면에서 네. 조금 더 조심하고 또 유권자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당연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물론 뭐 그때 사정이 어땠는지 제가 잘 모르지만 또 뭐 네. 잠시 동안에 다리를 건너라고 그런 일이 있었을 수도 있고 한데 예. 뭐 그 모든 것이 조금 더 그 조심성 있게 그 진행을 해가야 이 대선 국면을 잘 마무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뭐 조그마한 일이라도 예. 그 좀 더 예민하게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자, 진실을 왜곡한 기사가 언론사 전체를 파산하게 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발언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거 사실 국민의힘 쪽에서는 언론중재법을 반대해 왔는데 이런 입장과 다시는 좀 배치되는 그런 반대되는 이야기 아닌가요, 이거는? 근데 뭐 저도 그 개인적으로 워낙 네. 언론의 그 네. 왜곡 보도에 그 개인적으로 그 피해를 많이 입은 입장인데요. 예. 그럴 때는 사실 좀 뭐 감정적으로 이런저런 생각이 들 때도 있었지만 우리나라는 지금 개인의 그 명예훼손 내지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 법원에서 인정하는 손해배상액이 높지 않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 법률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대법원은 판례로 그런 정신적 피해에 대한 피해액의 그 산정의 과정이 이미 그 한계가 있기 때문에 뭐 말씀은 그렇게 하셔도 현실적으로는 그것은 법원의 영역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언론중재법 찬성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요? 민주당에서 언론중재법을 당연히 언론 자유에 침해되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당론으로 그것은 윤석열 후보의 확고한 그 입장이죠. 다만 개인의 어떤 그 피해에 대해서 언론사에
그 왜곡된 보도, 그것도 고의적인 왜곡이라면 그에 예. 대해서 피해 구제가 좀 더 되어야 된다는 원론적인 입장에서 말씀하신 것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언론중재법과는 무관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앞에서 알겠습니다. 말씀드린 바대로 네. 판례의 문제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재훈 최고위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